네, 우리가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이번 수업 시간은 법원이구나. 네, 여러분들 법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정법원에 가야 되나? 이 법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자 보시겠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법원이란 법의 연원, source,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원, 법의 원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법이 작용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어떤 단어 자체가 같아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먼저 법을 형성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신이나 군주, 국민 또는 국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법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종교나 도덕 관습, 판례, 조리, 학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률 지식을 얻는 자료로서 법전이나 판결록, 저서, 논문을 말할 수 있고요. 법이 존재하는 형식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광의라는 건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을 말합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일 텐데,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면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 규범의 타당성의 근거 또는 근원으로서의 법원이다. 형식적이며 협의의 개념으로서는 법의 존재 형식 또는 현상 형태의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념은 법의 존재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 규범을 법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법의 존재 형태를 말한다. 법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법전으로 하나하나 글귀가 써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러이러 해야 된다라고 법관들에 의해서 구두로 전해오느냐 라는 부분들. 그래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분이다. 뭐가? 법원이. 여기서 말할 때 법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표현 양식에 따르는 법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법원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문법, 헌법에서부터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법규까지를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불문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런 것들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형식이라는 얘기는, 성문법이라는 얘기는 글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written law라고 합니다. written law. 그래서 이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unwritten, 글귀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관습처럼 내려오지는 어떤 규율,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법원을 가지고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서 작용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거를 성문법을 기준으로 재판의 근거를 한 나라가 있고요. 불문법을 근거로서 재판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주의 국가, 불문법주의 국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네, 성문법주의, 딩동댕입니다. 자, 이렇게 성문법에 대해서, 불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는 성문법과 불문법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